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서 상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봉쇄구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환점으로 4월 19일부터 미 해군은 봉쇄를 뚫으려는 이란 선박에 발포하여 이를 무력화하고 납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촉발한 것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 행동입니다. 4월 18일에 이란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해협을 폐쇄했고 폐쇄를 발표한 지 몇 시간 후에 선박에 발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진정한 치명적 실수는 발포한 것이 아니라 발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평범한 국가의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인도의 유조선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긴급 전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는 동원되었습니다. 미국 해군의 가장 진보된 슈퍼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호가 두 척의 구축함과 함께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여 현재 홍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매우 위급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서 시작해 봅시다. 이란이 인도 선박에 발포한 후 미 해군에 맞서 해상 봉쇄를 뚫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CNTCom에 따르면 미군은 4월 19일 아침에 이란 항구로 들어가 봉쇄를 위반하려던 이란 선박을 무력화하고 납포했습니다. 유도 미사일 구축함 USS 스프론스 DDG-111 예운 북부 아라비아해에서 시속 17노트로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시를 향해 항해 중이던 MV 터스커를 가로막았습니다. 미국 군대는 이란 국기를 단 선박에 여러 차례 경고를 발령하고 미국의 봉쇄를 위반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투스커의 승무원이 6시간 동안 반복된 경고에 따르지 않자 스프론스는 선박의 기관실을 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USS 스프론스는 구축함의 5인치 MK-45 프로투스커의 엔진룸에 여러 발을 발사하여 선박의 추진 시스템을 무력화했습니다. 미국 해병대 제31 해병 원정부대는 이후 불응하는 선박에 탑승했으며 해당 선박은 여전히 미국의 구금하에 있습니다. 오늘 이란이 한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목표를 이해해야 합니다. IRGC는 무작위 국가의 선박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표적이 된 두 척의 선박, 산마르 헤럴드와 자그 아르나브는 인도 국적의 유조선이었다. 산마르 헤럴드는 이라크산 원유 200만 배럴을 운반하는 VLCC급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이제 인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 능력을 가진 국가이고 아라비아해에서 지배적인 해군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 기간 동안에도 이란으로부터 계속해서 석유를 구매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남아있는 마지막 무역 파트너 중 하나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나 미국 선박을 공격하는 것과 거의 동등한 전략적 관계입니다. 인도를 공격하는 것은 같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인도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현명했을 것입니다. 영국 해양무역운영은 동시에 두 개의 별도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IRGC 정비정이 유조선에 직접 발포했습니다. 별도의 컨테이너 선박이 알 수 없는 발사체에 맞아 여러 컨테이너가 손상되었고 발사체가 여객선 근처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목표는 단순히 상업용 선박만이 아닙니다. 여객선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뉴델리의 반응은 빠르게 나왔다. 이란 대사는 외무부로 소환되었다. 비크람 미스리 외무장관은 깊은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인도 정부가 공유한 세부 사항은 이 위기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낸다. 3월에 이란은 5개국, 즉 중국, 러시아, 인도, 이라크, 파키스탄에 통과 권리를 부여했다. 그 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목록에 있는 국가 중 하나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록은 이제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한 부서가 허가를 주고 다른 부서가 발표한다면 누가 그 목록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위험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도 해군은 아라비아해에서 지배적인 세력입니다.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을 겨냥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이 해협을 통해 석유의 85%를 수입하므로 이번 공격은 인도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는 핵 보유국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마지막 남은 친구 중 하나를 잃으면서 새로운 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적은 아라비아해에서 이란의 전체 해군력보다 더 큰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실수는 진공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18시간의 함정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4월 17일에 이란은 해협을 열었습니다. 시장은 11% 하락했습니다. 세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워싱턴은 그 움직임에 의도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봉쇄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는 문턱에 벽을 세웠습니다. 해협은 기술적으로 열려 있었지만 이란과 접촉한 어떤 배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18시간 후 이란은 다시 그것을 닫았습니다. 모든 선박에 VHF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어떠한 종류나 국적의 선박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닫은 것이 아니라 발표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에는 3중의 목조르기가 있습니다. IRGC의 원래 봉쇄, 그 위에 부과된 미국의 봉쇄, 그리고 봉쇄 위에 IRGC의 새로운 봉쇄. 대통령 비서실 차장 메흐디 타바타바이는 이란의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호의의 표시로 해협을 조건부로 통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다시 깨지면서 수로가 다시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열었고 미국은 이를 무시했으며 이란은 다시 닫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해협을 여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열었다가 다시 닫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이란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계산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트럼프는 백악관 상황실을 소집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부통령 벤스, 국방장관 헥세스, 재무장관 베센트, CIA 국장 레트클리프, 합참의장 케인. 이것은 외교 테이블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테이블입니다. 재무장관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 위기의 경제적 측면이 군사적 측면만큼이나 계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란이 조금 귀엽게 굴었다. 그들은 우리를 협박할 수 없다. 오늘 밤 끝날 때까지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한 미국 관리는 AXIOS에 명확히 말했다. 곧 돌파구가 없으면 며칠 내로 전쟁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트럼프는 기한을 정했고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2월 그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고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패턴은 매번 동일하며 이번에는 워싱턴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로 오는 목록은 매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가장 진보된 슈퍼 항공모함인 USS 제럴드 포드는 두 척의 구축함과 함께 스웨즈 운하를 건너 현재 홍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반 구축함은 USS 마한과 USS 윈스턴 S 처칠입니다. 제럴드 포드는 일반적인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갑판에 75대 이상의 전투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4,500명 이상의 승무원을 보유하여 떠다니는 요새가 되었습니다. 연속적으로 출격할 수 있어 하루 24시간 동안 끊임없는 공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선의 홍해 위치는 전략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제럴드 포드는 수에즈에서 내려오는 교통을 감시하여 이란과 거래하는 어떤 선박도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봉쇄에 두 번째 병목 지점을 추가합니다. 이제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동쪽에서는 센트콤이 호르무즈를 통제하고 서쪽에서는 제럴드 포드가 바브엘 만데브를 막습니다. 이란은 두 해협 사이에 갇혀 어느 방향으로도 해상 무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배는 296일째 바다에 있으며 냉전 이후 항공모함의 최장 배치입니다. 동부전선에는 USS 루이스 B 플러가 작전 중입니다. 이 플랫폼은 일반적인 선박이 아닙니다. 이는 원정 이동 기지로 사용됩니다. 이란의 고속보트 무리를 겨냥하여 특별히 설계된 특수작전센터입니다.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와 특수부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IRGC의 마지막 남은 해군 자산은 작고 빠른 보트이며 아파치 헬리콥터는 바로 이러한 유형의 표적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플랫폼입니다. 빠르고 저공 비행하며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고 야간 작전에서도 정밀 사격이 가능합니다. 센트콤 자료에 따르면 한 이란 선박이 플로에서 출격한 아파치가 상공을 비행한 후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무기 없이 억제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힘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센트콤에서 발표한 숫자는 상황이 얼마나 일방적인지를 증명합니다.
미 해군은 봉쇄가 시작된 이후로 23척의 선박을 되돌려 이란 항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 한 척의 이란 선박도 봉쇄선을 접근하거나 시험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봉쇄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다에서 그것을 시험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증강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장비, 탄약, 중요한 물류, 그리고 군대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중동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휴전은 병력을 쉬게 하고 다음 물결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선에서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북부 지역에 IDF 공군이 가동되었고 전투기가 공중에 있습니다. IDF의 페르시아어를 구사하는 대변인은 이란인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목표가 정권 전복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제 이 그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한쪽에는 IRGC가 있고 그들의 주요 전함은 바다 밑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본토에서 발사된 소형 고속보트와 자살 드론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75대의 전투기를 갑재한 초대형 항공모함, 구축함,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 특수부대, 23척의 선박을 되돌린 봉쇄구역, 2개의 요충지에서의 완전한 통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 공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국회의장 갈리바프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미국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 장비,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이 스스로 이렇게 말할 때 이 그림이 얼마나 일방적인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가장 위험한 차원은 군사력 불균형이 아니라 이란 내부의 혼란입니다. 호르무즈의 혼란을 부추기는 진짜 원천은 이란 내부에 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IRGC 사령관 아흐마드 바히디 준장과 그의 측근들이 군사 대응뿐만 아니라 협상 위치와 접근 방식에서도 통제권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에게 맡겨졌던 협상 과정이 이제 IRGC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았습니다. 한 부대는 선박 통과를 허가하고 다른 부대는 같은 선박에 발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란의 중앙지휘가 붕괴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다른 이란 혁명수비대 부대의 중간급 지휘관들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오는 정보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 정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결정을 내린다. 누구든지 먼저 의자에 앉는 사람이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혼란은 외교 관계에도 반영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과의 다음 회담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월요일에 예정된 이슬라마바드 회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놀랍습니다. 누구를 보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은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슬람 공화국을 대표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란은 여전히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드론의 40%, 미사일 발사대의 60%, 미사일의 70%가 여전히 온전합니다. 전쟁 전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큰 탄도미사일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 세질 고체 여유 미사일과 2톤의 탄두를 탑재한 코람샤르 4호를 포함한 새로운 무기가 처음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여전히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를 알고 있으며 전력을 다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조정할 구조는 붕괴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고사령관 파크프루와 정보국장 카데미를 포함하여 최소 11명의 IRGC의 고위 지휘관이 사망했습니다. 약 6천 명의 인원이 손실되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대부분 무력화되었습니다. 해상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주요 전함들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IRGC가 남긴 것은 작은 빠른 보트들로 걸프를 순항하며 상업 선박을 공격하는 작은 선박들입니다. 일부 공격은 본토나 섬에서 발사된 자살 드론으로도 수행됩니다. IRGC 사령관 고문 낙디의 말은 실제 상황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발사대를 파괴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작업장에서든 그것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장에서는 간단한 발사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밀 유도 시스템, 위성 연결, 지휘 통제 인프라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차이는 세총과 유도 미사일 사이의 격차만큼 큽니다. 같은 날 이란 국방부는 우리의 역량은 가득 찼다고 말했습니다.
비축량이 보충되었습니다. 한 관리는 작업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역량이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위험이 나타납니다. 심각한 무기를 가진 행위자가 파괴된 지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통제된 군대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궁지에 몰리고 조정되지 않은 구조는 합리적인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어느 부대가 무엇을 언제 발사할지 모르며 이 예측 불가능성은 이란의 적들과 이란 자신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란의 50일간의 인터넷 차단은 이 위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VPN을 통해 잠시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디지털 사업체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단은 군사적 측면도 있습니다. 내부 통신과 조정이 약해지면서 부대 간의 단절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자국민과의 소통을 차단했지만 동시에 자체 부대 간의 소통도 약화시켰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밤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수요일에 만료됩니다. 이란은 아직 월요일 협상 참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3번 보았습니다. 매번 먼저 기한이 설정되고 그 후에 공격이 있었으며 이제 같은 언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군사행동에서 미국은 특정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핵시설, 미사일 배터리, 지휘센터. 그 후 휴전이 주어졌습니다. 이란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회가 사용되었고 이란이 여전히 항복협정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민간 인프라가 다음입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에 명확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정수장 발전소는 매우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이란을 돕는 모든 국가, 중국을 포함하여 50% 추가 관세에 직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럴드 포드는 배치되었습니다. IDF는 준비되었습니다. 센티컴은 동원되었고 이란은 대응을 마련할 중앙 구조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이 이란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고리가 오늘 조금 더 좁아졌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보유 국가의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한 부대는 배에 허가를 주었고 다른 부대는 그것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국가의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지휘체계가 붕괴되었고 이란 국회의장은 우리는 미국보다 강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고리 한쪽에는 작은 포트들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이 있습니다. 이란은 이 고리를 벗어날 시간도 단결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발표를 위해 분석을 잠시 중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팔로워 5만 4천 명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몇 달간의 노력, 아카이브, 그리고 모든 비디오를 훔쳐서 게시한 이 해적 페이지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고 아래 설명에 제공된 가짜 페이지 신고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열리는 페이지에서 지적재산 옵션을 선택하여 이 도둑질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입니다. TV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우리의 실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채널의 정보 섹션에 있는 공식 링크를 클릭하여 우리의 실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정당한 이유에 함께 해주시고 공식 페이지를 팔로우하여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단했던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까요? 아니면 마지막 파도가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분석을 계속 업데이트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